자, 오늘 24년 3월 배경고 2 37번부터 32 우리가 31, 2, 3, 4, 5 36번부터죠? 아닌가? 31번부터 맞지? 31번부터 다른 반이랑 헷갈렸어. 1, 2, 3, 4, 5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다 있고 오늘 준비한 건 다 드렸고, 자 시작합시다. 31번입니다. 자, 첫 번째 연결사 포인트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어법 포인트도 꽤 있었고 보도록 합시다. 자, 무용수들은요, 댄서들은 push themselves, 종종 자기 스스로를 밀어붙입니다. 어디 쪽으로? to limit 쪽으로, 제한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한계. 그들의 어떤 신체적 capabilities, 이런 신체적 능력의 한계, 제한 쪽으로 스스로를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제한 안 되는 걸 될 때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but 연결사 잡아두시고, 하지만 대조 포인트 잡으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 밀어붙임은 앞에서 얘기한 대 플러스 명사로 받고 있습니다. 잘못 이끌어질 수 있습니다. 수동태주의. 만약 뭐 한다면 is directed toward 어디 쪽으로? accomplishing something physically impossible. 부사가 형용사가 띵 뒤에서 명사를,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무언가를 달성하는 쪽으로 향해져 있다면 그 밀어붙임은 잘못된 지시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뭔가를 달성한 경우라면 그건 잘못 이끌어지는 것이다. 신체적으로 불편한데 그걸 밀어붙인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해주는 for example이 나오고 있습니다. for example은 구체적인 이야기, 연결. 키 큰 무용수가 뭘 가진? long feet, 긴 발을 가진 키 큰 무용수는요, may wish, 참고로 wish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동명사가 나오면 안 돼요. 퍼포밍 안 됩니다. wish to 동사야. 그래서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repetitive vertical jump to fast music. 빠른 음악에 맞춰서 vertical jump니까 수직 점프가 되겠죠. 반복적인 수직 점프를 수행하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포인팅. 자, 여기에서 구체적인 ing의 분사구문입니다. 문장 끝나고 나온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pointing his feet, 자기의 발을 찍으면서, 어디? while in the air, 공중에 있는 동안에, and 그리고 lowering his heels, 그의 어떤 발 뒤꿈치는 낮추면서 to the floor, 바닥 쪽으로, between jumps, 이 점프들 사이에, 점프와 점프 사이에 이 바닥 쪽으로 자신의 어떤 발 뒤꿈치를 낮추면서, 그리고 공중에서는 발을 찍으면서. 발이 어떻게 되는 거야? pointing in the air, 공중에서 자기의 발을 공중에서 떠 있는 동안 찍는 거니까 이게 발가락이고 이게 발등이 뭐야 이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점프니까 약간 무용수들의 점프는 약간 이런 점프죠. 그렇죠? 바닥에 이렇게 있으면서 포인팅을 찍으면서, 그리고 또 낮추는 건 어떻게 낮춰? 이렇게. 오예, 뭔가 좀 그린 것 같았어. 그럼 발톱, 그지? 여기를 낮춤으로써 점프하는 그리면서 좀 이상한데, 포인팅 하면서, 그치?
이런 형태로서 공중에서는 자기의 발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어딜 낮춰? 점프와 점프 사이에서는 바닥 쪽으로 자신의 힐을 낮추는 거야. 발 뒤꿈치를. 그것은 made impossible. 불가능해. No matter how니까 얘 뭐랑 바꿔 쓸 수 있어? 우리가 부사 역할로서 however랑 바꿔 쓸 수 있겠죠? 뭐뭐 형용사 할지라도 그 댄서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럼 여기에서 that 포인트는 뭘 잡는 거야? 앞에서 얘기하는 빠른 음악에 맞춰서 수직 점프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 그치?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을 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여기 수직 점프를 하면서 발을 놓고 이게 되나? 그치? 쌤도 안 되는데? 어쨌든 요것이 안 될 것입니다. But 또 연결사 포인트야. 지금 벌써 연결사 포인트 3포인트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계속 연결. short footed. 그러면 아까는 누구? 롱핏을 가진 댄서였는데, 키 큰 댄서였는데, 이제는 짧은 발을 가진 무용수, 그러니까 발이 작은 무용수는 may have no trouble.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 포인트로서 앞에 롱핏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누가 할 수 있다?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숏핏는 가능하다. 숏풋티드는. 그렇지? 그리고 또 다른 댄서. 요 another는 얘들아 항상 기억해둬. another는 항상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어떤 추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추가 개념. 그러니까 또 다른 댄서는요. maybe struggling. 애쓸지 몰라요. 지금 발 크고 발 작은 댄서의 춤의 제약, 한계.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은 끝난 겁니다. 추가적으로 또 다른 댄서는요. struggling to complete. 완수하는데 노력을 할지 모릅니다. 애쓸지 몰라. 뭐를? half turn in the air. 공중에서 절반의 턴을 하는 거. 턴을 도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struggling to 애쓸지 몰라요. 그래서 understand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rapid turn rate and the alignment of the body. 여기까지. 이해하는 것이 뭐를요? 커넥션, 연결을, 뭐와 뭐 사이의 연결? 빠른 턴과 턴의 속도와 얼라이언트, 나열, 연결이죠. 바디의 어떤 일정한 병렬, 뭐와 가까이에 있는 close to the rotation axis, 이런 회전축에 가까운 몸의 형태의 어떤 정렬, 이 사이에서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본 주어고요. 동명사 주어다 보니까 본동사를 뭘로 쓰고 있어? S 붙인 단수의 모양으로 쓰고 있죠. 요거 수일치 잘 잡아두셔야 되겠죠. 그녀에게 how to accomplish her turn successfully. 얘가 간접 목적어, 얘가 직접 목적어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래서 달성하는 방법, 그녀의 턴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예시 1이고요. another가 이제 예시 2였거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but 앞에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but 앞에까지의 내용은 뭐야? 신체적 한계. 여기에서 말하는 신체적 능력의 한계 쪽으로 그들 스스로를 밀어붙인다고 하잖아. 근데 그게 잘못 이끌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지금 예시거든.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빠른 키 크고 발 큰 사람의 어떤 빠른 음악에 대한 어떤 수직 점프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근데 누구는 가능하다? short-footed dancer는 가능하다. 여기까지 맞네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으며 또 다른 댄서는 또 뭐? 공중에서 하프턴 하는 것을 완성하고 싶어 해. 그럼 이건 추가 연결사 예시 두 번째잖아? 그럼 두 번째 예시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야? 턴의 속도와 그 몸의 정렬, 회전축과 가까운 몸의 정렬, 이 연결성을 이해해야지만 그녀가 뭘 할 수 있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점프를, 턴을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both of these cases가 나오고 있는 거죠. 8번 문장이 순서 삽입 포인트로 쓰기에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두 가지의 경우는 뭐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이 these cases의 두 가지 경우. 이게 2번, 앞에 for example 다음 나온 게 1번 예시가 되겠지. 그치? 그 1번과 2번 예시 둘 다에서 뭐가 이해하고 working within 연습하는 것이 어디 안에서 with the constraints 얘도
limitation의 의미야. 제약이라는 뜻이죠. 한계, 제약. 이런 제약 속에서 이해하고 working 하는 것이 뭐에 의해서 부과되어진? by nature, 천성, 본성적으로 described by the physical laws,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묘사가 된 이런 어떤 제약 같은 것들 안에서 이해하고 연습하는 것이 허락해 줍니다. 자, 얘가 주어니까 본동사 또 allows, s 붙이고 있습니다. 허락해 줘야 댄서가 뭐 할 수 있도록 to work efficiently,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minimizing, 최소화시키면서 뭐를? 잠재적인 risk of the injury, 부상의 어떤 잠재적 손실 같은 것들은 최소화시켜 주면서 이게 maximizing이냐 minimizing이냐와 같은 분사구문으로 지금 반의어 관계로서 어휘 놔도 괜찮겠죠, 이 친구들. 그렇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계의 제약에 있기 때문에 점프나 이런 것들은 힘들 수가 있다. 하지만 뭘 하게 되면 understanding the connection, 그 다음에 working within the constraints, 제약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에 따라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천성에 의해서 부과된 거니까 원래부터 몸의 한계 아니겠어요, 이게? 그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어떤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묘사된 그런 제약들이 있을 거야. 키가 크기 때문에, 발이 크기 때문에 그런 앞서 말한 그런 점프 같은 것들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제약된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댄서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상도 최소화하면서. 그래서 무용수가 이 글의 요지가 그래서 뭡니까? 이 글의 요지? 무용수는 자신의 몸의 한계를 알고 이해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 전체 글의 요지 되겠습니다. 자기의 몸의 한계를 잘 이해하고 연습해야 한다. 그렇잖아. 농구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키 크다고 다 농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키 큰 애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운동선수 보게 되면 일단 빨라야 되는 애 있고, 드리블 잘 치는 애, 슛 좋은 애, 그 다음에 센터, 키 큰 애. 키 큰 애를 받쳐주는 애. 키가 비슷하면서 키 큰 애를 받쳐주는 애가 있어야 돼.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아이돌 같은 애도 보면은 비주얼 담당하는 애, 노래 담당하는 애, 춤 담당하는 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듯이 조화가 되게 필요해. 여기에서는 그 무용수를 예시로 들어서 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3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소재는 어린이 영화에 대한 얘기인데 봅시다. We must explore. 우리는 탐구해야 합니다. 뭐를요? 관계를요. 뭐와 뭐 사이? 아이들 영화의 작품과 consumption habits, 이 소비 습관이라는 것 사이에서의 관계를 우리는 탐구해야 합니다. 아이 영화 작품, 그치? 그거와 소비 습관, 이 두 개의 관계가 이 글의 소재, 주제가 되는 거야. The term children's film. 자, 아이들의 영화라는 영어는 implies, 암시하죠. ownership by children. 아이들에 의한 소유권을 암시하게 되죠. 그쵸? 우리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치? 니네 엄마 까투리 이런 거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지? 그런 거 애기나 보는 거죠, 쌤. 이런 거. 엄마 까투리 뭔지 아니? 니네 본 적 있어요? 요즘 그 차 타고 돌아다니니까 그 가로등에 그 팔럭팔럭거리면서 그 어디 문화회관에서 뭐 한다고 의제해. 뭐 하던데. 뭐 어쨌든. 아이들의 어떤 소유라는 거 암시해. 아니, 저거 애들이 보는 거. 즉, 아이들만의 영화 말이야. 근데 말이야, films, 영화들은요, supposedly made for children. 겨냥이 되어진, 만들어진, 누구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질 예정인 그런 영화들은 have always been, 항상 been consumed, 소비되어져 왔어. 누구에 의해서? audience of all ages. 모든 나이대의 청중들에 의해서 다 소비가 되어져 온 거죠. 예를 들어 5살짜리, 6살짜리, 유치원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막 이제 말 트네. 이런 애들이 영화를 보고 싶어. 막 CGV에서 개봉을 한대. 그러면 걔 혼자 잘 보고 와. 엄마는 애들 영화라서 안 볼 거야. 너나 보고 와. 이럴 거야? 아니잖아. 그치? 보통 누구랑 가? 그런 애들은 보통 보호자랑 같이 가지. 그럼 보호자도 돈 내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소비가 모든 연령대에서 다 소비가 되는 거지.
옛날에 그거 생각난다. 어린이날이었나? 그때 이제 니네도 어렸을 때 그랬을 모르는데 공주에 한참 빠질 나이가 와. 그때가 이제 4살, 5살, 6살 요때거든. 요때가 이제 막 여자애들은 막 캐치 티니핑, 티니핑 말고 뭐였지? 아무튼 무슨 뭐 요술공주 뭐 민키 막 이런 것처럼, 민키는 모르니? 아무튼 막 드레스 입기를 되게 좋아하는 나이가 와. 유치원 애들 가끔 보면 막 드레스 입는 애들 많아. 구두 신고. 그게 평상시복이야. 어딜 가든 다 그거 입어야 돼. 안 입으면 막 안 가. 아무 데도 안 가. 그럴 나이가 와. 그래서 쌤 딸하고 그 딸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아빠도 나랑 동갑이야. 친구야. 근데 이제 걔네 내 와이프랑 얘 친구 와이프랑 야, 네 딸하고 우리 딸하고 영화 그거 애들 그 공주 만화야. 그 공주 만화 영화관에서 보게 하면 되겠다. 나도 내 남편 보낼게. 너도 네 남편 보내. 엄마들끼리 이렇게 말하고 놓고 이거 보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걔랑 나랑 딸 손 붙잡고 어디가 팝콘 들고 거기 갔죠. 이렇게 보면서 막 팝콘 먹으면서 걔네 거 먹고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서 재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먹다가 막 난 졸아. 막 졸고 있다가 안 되겠다. 야, 흑규야 괜찮아? 하고 이게 물어보려고 걔를 딱 봤더니 걔는 이제 뭐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 그런 경우지 뭐. 그치? 그러니까 걔네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나이대의 청중들이 다 보는 거야. 특히나 커머셜 시네마, 그치? 방금 얘기했던 거 영화관에서 얘기하면 상업적인 이런 영화에서는 특히나 모든 연령대가 다 소비를 하죠. 그래서 상당한 크로스오버 in audience composition for children's film 여기까지. 아이들 영화에 대한 그 청중들의 어떤 구성 속 크로스오버, 상당한 양의 그런 어떤 엇갈림, 그치? 이런 크로스오버가 can be shown, 보여질 수 있어 by 뭐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실에 의해서. 보통 the fact that은 우리 동격 접속사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전명구 2007년도에라는 거 포함해서 이 구체적인 예시가 이제 박스 오피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예시들이 구구절절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잘 체크해 두시고 이렇게 크로스오버들이 보여질 수 있어. 어디에서 보여줄 수 있냐면 이러한 사실. 2007년도에 11개의 데니시 어디야 여기 덴마크 아이들과 유스피움 어린이들 젊은이들 영화들이 매료시켰어. 59% of theoretical admission. 그러니까 영화관 입장의 59%를 매료시켰고 and 그리고 2014년에 독일의 아이들의 영화들은 comprised 7 out of the top 20 films 상위 20개 영화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상위 20개 있는 영화들 중에 몇 개가 7개가 comprised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어. at the national box office 그 국가의 박스 오피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재밌는 순서죠. 그죠? 순위를 얘기하죠. 그 순위 탑 20에서 7개나 독일에서는 아이들 영화가 그만큼은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얘도 한 뭐 40%가량 차지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의해서 앞서 말한 그런 상당한 양의 어떤 청중들의 어떤 엇갈림, 그러니까 뒤섞여 있음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this phenomenon, 자,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어서 앞에서 얘기한 아이들 영화가 전체 극장가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 현상이 correspond, 이 단어 진짜 많이 쓰인 단어 얘들아. correspond, 상응하다 라는 뜻이죠. 동일하다. broader, 더 넓고 international, 국제적인 embrace, 포용이야, 포용. 좀 더 잘리니까 올려볼게요. 뭐와 상응해? 더 broader, 넓고 international, 더 국제적인 embrace, 포용, 뭐에 대한? what is seemingly, 보기에는 아이들의 culture, 문화인 것처럼 보이는 among audiences of diverse ages, 다양한 나이대의 모든 청중들 사이에서 보기에는 아이들 문화처럼 보이는 것, 그것에 더 넓은
국제적인 어떤 포용 이것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가? 앞서 이렇게 아이들 영화가 어느 정도의 비중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뭐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제는 다양한 나이대의 청중들 사이에서 아이의 문화처럼 보이는 것이 국제적인 더 넓은 포용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것이다. 그렇지? 애니메이션이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니죠. 그렇죠? 선생님도 보니까 그 일본 여행 가서 닌텐도 애들 데리고 그 닌텐도 월드 한번 그 유니버설 데려갔는데 와 상당하더라. 진짜 애들은 오히려 애들이 없어. 어린이 더 많아. 그 샵 가잖아. 구주샵 가면은 애들보다 어른들이 이미 나 지금 동키콩 모자 사고 싶더라. 나도 사고 싶었는데 뭐. 왜냐면 내가 우리 집에서 닌텐도 월드 하면 캐릭터를 항상 동키콩으로 하거든. 그 동키콩 뭐 아빠야, 걔는. 그래서 아빠가 저거 사라고. 그래서 딱 봤는데, 모자가 5만 원이야. 5만 원인데, 쓰고, 여기 막 동키콩 눈, 입 벌리고 있고,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귀돌이 하고, 동키콩 입으로. 한번 써보긴 했는데, 사고 싶긴 하더라. 근데 생각해봐. 여기에다가 5,000엔을 태워? 5만 원을 태워? 좀 아깝더라. 왜냐면 실용성이 없잖아. 수업할 때 그거 쓰고 해? 그럴걸! 살 걸 그랬네. 아무튼, 그런 거지 뭐. 그치? 그러니까 애들의 전유물이 아니지. 어른들이 더 좋아하지. 예전에 이런 prejudice, 선입견, 아이들의 영화는 그냥 some other realm은 어떤 영역이란 뜻이야. 그래서 일부 다른 영역이지. 그치? separate, 분리되어 있는. from 뭐와? 영원히 subordinate to more legitimate cinema.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좀 더 일상적인 어떤 영화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몇몇 다른 영역이지 라는 저 선입견이. 자, 지금은 여태까지 얘기한 내용이 뭐야? 같은 말을 되려면 지금까지 이 영역이 아이들의 영화가 그걸 문화라고도 얘기하고 있어. 지금 아이들 영화, 즉 문화가 더 이상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나이대에 포용이다. 그치? 여기까지 4번 문장까지 같은 내용이 되려면 첫째, 저 올드 프레주디스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돼? 요 모든 나이대들의 어떤 포용이다의 반대적 속성의 대절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 부분이 이제 빈칸 포인트를 놓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들 영화라는 건 다른 영역이야. 분리되어 있는. 뭐로부터? 영원히 하위 그룹의 영화인 거야. 뭐에? 좀 더 레지티메이트 쓰면 레지티메이트가 제대로 된 이런 의미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제대로 된 이런 영화의 하위 그룹이나 그냥 분리되어 있는 애들이나 보는 거지 라고 했었던 그런 옛날 이야기가 하위 그룹으로 보는 거니까 이거와 반대적 속성이 되는 거죠. For adults, 어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영화와는 좀 다른 영화야 라고 얘기했던 그 옛날 선입견이, 예전 선입견이 이제는 지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로 뭐에 의해서? Realities of consumption, 이 소비의 현실에 의해서 지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떤데?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치? 모든 영역대의 나이에서 다 포용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영화와 소비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즉 아이들의 영화는요 is at the heart. heart는 여기에서 센터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 중심이다. Center of contemporary popular culture. 그렇지? 동시대의 어떤 유명한 인기 있는 어떤 문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다? 아이들 영화인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나이대의 포용이다 라는 말을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참고로 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 대절 어디 있어?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의 대절의 내용이 선입견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앞에서 옛날 선입견을 얘기하려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반대적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게 이제 어휘 포인트로 놔도 좋겠죠. subordinate야, 어른들 것과는 분리되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사실상 윗내용과 대조된 내용을 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하위 부류이다 라는 그 선입견은 결국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라는 것으로서 부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걸 정정하는 내용이 뭐다? 마지막 문장이었다. 애들 영화가 전 세계 문화의, 전 나이대 문화의 중심이다. 그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 캐릭터들은 또 얼마나 잘 만들어, 그치? 세 개 두 개 합시다. 아, 좀 쉬어요? 왜? 또 뭐 했어? 또 남자친구 얘기했어? 33번. 창의성.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있는 것이다. 자, 베토벤의 드라이브. 충동. 이게 원동력. To create something novel. 뭔가 참신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충동, 욕구. 이런 것들이 반영이다. 뭐의 반영이다? 그의 호기심의 상태의 반영이 뭐다? 그 새로운 걸 만들겠다는 욕구다. 그럼 뭐가 있었기 때문에? 호기심의 반영이라고 했으니까 호기심이 뭐야? 원인이 되는 거야. 호기심 때문에 뭐가 생긴 것이다? 아, 뭔가 참신한 걸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 창작해야겠다는 거. 노벨한 걸 창작해야겠다는 게 그에 따른 결과다라는 얘기를 첫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치? 이게 사실상 이 전체 글의 시작입니다. 주제입니다. 왜요? 아니 경호 그 시험 보고 2층에서 6층 2번. 자, 우리의 뇌는요 경험해요. sense of the reward. 보상 감각이라는 것을 경험해요. 언제? We create something new. 우리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우리가 그 보상이라는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In the process of exploring something uncertain. 뭔가 불확실한 무언가를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걸 우리가 만들어냈을 때 그때 우리 뇌는 어떻게? 보상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딱 새로운 걸 만들어냈을 때 그 뭔가 불확실한 것을 내가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게 딱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그런 경험 한 적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뭔가 되지도 않을 것 같은 뭐 이런 거에서 뭔가 새로운 게 딱 하고 나왔을 때 그때 우리 뇌는 보상인 감각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 새로운 걸 만들진 않지만 뭔가 몰랐던 개념을 딱 깨우쳤을 때 아하 포인트 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런 어떤 도파민 아닐까? 그치? 뭐와 같은 such as musical phrase 음악적 어떤 작곡과 같은 that we've never played or heard before 이전에는 연주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던 그런 어떤 음악의 구절과 같은 이런 무언가 불확실한 걸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우리 뇌는 보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잠깐만. 호기심 때문에 노벨이라는 것을 창작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지금 두 번째 문장도 같은 얘기를 한 거거든 결국.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 뭐가 될까? 호기심에 해당하는 얘기가 요 두 번째 2번 문장에서 뭐가 될까라는 걸 생각해야 돼. 호기심. 여기. curiosity 한번 찾아봐. curiosity가 뭘지 생각해봐. curiosity. 뭐 할 때지? 무슨 과정? 불확실한 무언가를 탐구하려는 과정. 이게 호기심이야. 오케이?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그게 이거지. 참신한 무언가를 만들어내. 그치? 이해되겠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음 문장에서 얘기한 게 이거죠. 뭔가 불확실한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불확실. 뭔가 불확실한 것에서 새로움을 창작하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위에 첫 문장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뇌는 이걸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보상. 여기까지 정리돼? 다음 문장. 우리의 호기심이 이끌 때 something, 뭔가를 참신한 걸 이끌 때, 방금 얘기했던 거,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resulting reward, 그에 따라오는 보상이 brings, 가져다줘. 우리에게 뭘 가져다줘? 똑같은 기쁨의 감각을 가져다줘. 이게 sense of reward를 경험한다는 거에 부연 설명이지. 그치? 보상을 주어준대. 똑같은 말하고 기쁨이라는 느낌을 느끼게 해준대. 뭔가 새로운 걸 만들 때 우리에게 그 새로움을 창작하는 것은 resulting reward, 그에 따른 보상은 뭐래? 기쁨이래, 기쁨. Number of investigator, 많은 연구 조사원들이 have modeled, 모델을, 이거를 샘플화하고 있어. 모델하고 있어. 뭐? 의, 주, 동. 어떻게 호기심이 음악의 창작에 영향을 주는지, 음악 작곡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모델을 해왔어. 표본을 해왔다 이거죠. 어떻게 호기심이 음악적 창작에 영향을 주는지. In the case of Beethoven, 그럼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다는 거죠. 베토벤의 경우에는 컴퓨터 모델링이 해봤어. 집중을 했어. 어디에 집중했냐면 32개의 피아노 소나타, 그러니까 32개의 피아노 소나타 연주곡, 뭐에 의해서 쓰여진? After age 13, 13세 이후에 쓰여진 32곡의 피아노 소나타에 집중을 해봤어. 미안. 포커스드 on이 아니라 PP죠, 얘. 그래서 다시 13살 이후에 쓰여진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집중된 컴퓨터 모델링이 뭘 찾아냈어? 얘가 주어, 얘가 본동사입니다. 뭘 찾아냈어? That 음악적 패턴 자체가 어디에서 발견된? 모든 베토벤의 음악에서 발견된, 베토벤 음악에서 발견된 음악적 발견, 패턴들이 감소되더라. 나중에 소나타에서는 그만큼 감소되더라, 이런 얘기야. 패턴이라는 게 뭐야? 반복되는 걸 패턴이라고 하지. 그치? 근데 32개의 13세 이후에 쓰여진 32개의 소나타 곡들을 컴퓨터 모델링에 한번 쭉 살펴보니까 뭘 찾아내냐면 음악적 패턴이 어디에서? 모든 전체의 나이대에서, 베토벤 음악의 전체의 나이대에서 발견되어지는 음악적 패턴이 나중 소나타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줄어든다고. 반복이 줄어든대. 그럼 반복이 줄어든다는 건 새로움이 그만큼 증가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체적인 베토벤 생애에서 쓰인 전체 음악을 봤을 때 13살 이후에 쓰여진 32곡의 소나타 곡을 한번 샘플링 해보니까 전체로 봤을 때 이 32개의 샘플링들이, 이 모델링들을 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패턴들이 감소되는 거야. 반복되는 게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지. While 노벨 패턴, 반면에 좀 더 올려볼게. 반면에 새로운 패턴들이, 똑같은 얘기가 되려면 그게 딱 정반대를 얘기하면 되겠지? 새로운 패턴들이, including, 뭐를 포함한 pattern that were unique to particular sonata. 특정 소나타 곡에만 특정화되어 있는 이런 패턴들을 포함한 이런 새로운 유형의 패턴들이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똑같은 말 하고 있지? 그지? Y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 13살 이후에 쓰여진 32개의 소나타를 쭉 해보면 전체 음악을 비춰봤을 때 패턴, 반복성이 그만큼 떨어진다. 이 얘기는 즉슨 점점 더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베토벤도 결국 호기심으로 인해 계속해서 새로운 걸 창작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네요.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베토벤의 음악은요, become, 어떻게 됐다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less predictable. 반복성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예측이 불가능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less냐 more이냐 같은 어휘, 반의어 관계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큼 예측성이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뭐 때문에 그렇다? 그의 호기심이 drove, 이끌었기 때문에 exploration of new musical ideas, 새로운 음악적 생각에 대한 어떤 탐구를 이끌었기 때문에, 뭐 때문이라? 결국 호기심 때문에 결국 새로운 걸 창작했다. 새로운 걸 창작했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반복적인 패턴이 감소되었다. 그치?
이렇게 똑같은 얘기로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것이 is a powerful driver of human creativity. 인간 창의성에 있어서의 강력한 뭐이다? 동기부여제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갑시다. 34번. 34번. 자, technologist 보도록 합시다. 기술자들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다. 비동사 전명구. Look out for quantifiable metrics. 어떤 수량의 metrics, 단위. 이런 것들을 look out for. 찾아다니려는 곳에 항상 탐색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량화할 수 있는 어떤 그 metrics, 여기에서는 뭐 측정 기준 정도 단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측정 가능한 투여물들이 to a model, 하나의 모델에 측정 가능한 이런 투여물들이 are their lifeblood, 그들이 어떤 생계인 것이며 테크놀로지스트들의 생계인 것이며 and like a social scientist, 얘를 누구랑 비유하고 있어? 공통점 얘기할 때 like 쓰죠. 차이점 얘기할 때 unlike 쓰고, 사회 과학자들처럼 기술자들도 need to identify,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concrete measure, 어떤 자세한, 섬세한 어떤 그런 측정 같은 것들을 식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들이 뭔가 이 concrete measures 하나 봐.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처럼 테크놀로지스트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미세한 어떤 측정 기준치들을 식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게 뭐냐면 프록시라는 거야. 프록시스. 이게 뭐를 위한 거야? assessing progress. 어떤 과정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그 프록시스라는 미세한 측정을 식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 기술자들이 뭐 해야 된다? 측량을 꼭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This need quantifiable proxies. 이 미세한 기준 같은 것들을 측량할 수 있는 미세한 기준에 대한 필요성들이 뭘 만들어? 편향성을 만들어. 어디 쪽으로의? measuring things. 어떤 것들을 측정하는 것 쪽으로의 어떤 편향성을 만들어. 그것이 어떤 것인데? are easy to quantify. 수량하기에 쉬운 그런 것들을 측량하는 쪽으로의 어떤 편견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렇게 측량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기술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모르는 단위들 막 뉴스에서 나올 때 있잖아. 그치? 뭐 기준 검출치 뭐 몇 미리 이상이 초과되어 뭐 밀리미터의 단위도 쓰고 무슨 막 아무튼 모든 걸 다 측량화 시키잖아. 그래서 어떤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 그 수치가 위법 사항에 해당되면 처벌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지. 환경 문제에 관련돼서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게 측량 가능한 미세한 기준치들의 필요성들이 결국 측정 가능한 것들에 대한 편향성을 만들게 돼. 하지만 이 단순한 측량 방법들이 can take us, 우리를 데려가. 어디로 데려가면 further away, 멀리 떨어져. 어디로부터 멀리 떨어져? The important goal, 중요한 목표. 우리가 정말로 care about,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보살피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목표들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끔 우리를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필자가 하고 싶은 주제문은 뭡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3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기술자는 모든 것들을 측량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3번 앞에까지 한 거야. 오케이? 사회과학자처럼 모든 걸 미세한 어떤 측량, 즉 프록시스라는 것을 그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기준이
잘된 기준이죠. 항상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기준에 해당하는 측량을 모든 분야에서 다 진행을 해줘야 하는 거야. 하지만 이 단순한 측량법이, 이게 단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 단순한 측량법이 진짜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중요한 목표로부터는 멀리 떨어지게끔 만들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측량이 뒤에 나온 내용은 뭐야?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우리의 중요한 목표로부터는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 버린다. 이 얘기인 거죠. 이것이 앞 내용이죠. 이것이 may require, 요구할지 몰라. complicated metrics, 복잡한 측량법 같은 것들을 요구할지 모르며, 또 be extremely difficult, 아주 극단적으로 어려울지도 모르며, require, be difficult, 그렇지? 아니면 불가능해질지도 몰라. 뭐 하기에? to reduce to any measure, 그 어떤 측량 쪽으로 감소시키기에 그만큼 불가능할지도 몰라.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단순한 측량법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목표 쪽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멀리 떨어지게 되면 결국 복잡한 측량법 같은 걸 요구하게 되며 더 극단적으로 어려워질 거고, 어떤 측량에서도 줄이는 데 있어서 다 불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게 된다, further away 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그리고 when we have imperfect bad process, 앞에서는 뭐 process, 단순한 process의 문제점을 얘기했고, 완벽하지도 않아, 그리고 좀 안 좋은 process야, 그 측량법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can easily fall under the illusion, 우리는 착각 아래에 떨어지게 돼. 어떤 착각을 일으키겠니? 대디아의 착각이 되겠죠. 그 대디아의 착각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이 되겠지. 그러면 대디아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플러스하고 있구나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그게 일루전과 결합이 돼서 앞에서 어렵다, 복잡한 측량법을 요구한다, 불가능하다, 이것을 부연 설명해 주는 게 일루전이 되겠죠. 어떤 착각에 빠지기 쉬워? We are solving for, 우리는 좋은 어떤 목적 쪽을 향해 풀어냈다. 뭐 없이도 실제로 making genuine progress to a worthy solution, 어떤 가치 있는 해결책 쪽으로의 진정한 어떤 그런 과정 같은 걸 실제로 만들어내지 않고서도 우리가 좋은 목표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원하는 목표 쪽으로 멀어지게 되며 and 다음에도 방금 얘기했던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저 5번 문장 시작, 그치? 근데 이 측량 방법 자체도 부정확하고 미완이라고 해요. 완벽하지도 않으며, 그치? 그리고 process, bad process, 상태도 안 좋아, 그 측량법이 좋지도 않아. 그러면 잘못 생각하게 된다, 일루전에 빠지게 된다. 이게 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치? 사실 그렇잖아. 어떤 측량의 기준 나름대로 그 우리가 모르는 그 단위 속에 있는 그 측량 기준에도 뭔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야, 앞으로 요 정도 농도가 되면 이걸 1이라고 하자, 단위를 만들자. 그래서 이게 10이 넘으면 위험한 거라고 사자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측량법들을 만들어 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다 옳진 또 않을 거야, 인간이다 보니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완벽하지도 않고 안 좋은 프록시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하고 있어 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게 만든다 이거죠. 좀 더 잘리니까 올려볼게요. 그래서 problem of process, 이 측량법의 문제는요, result in, 초래하게 됩니다. in과 연결사죠? 이 process의 문제가 뭐란 얘기야?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한다고 방금 얘기했었고, 두 번째, 기술자들이 종종 submitting, 이 result i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여기 동명사로 있는 거고, 이 동명사의 의미상주어가 여기 technologist가 되는 거야. 그래서 substitute, 대체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기술자들이
빈번하게 대체시켜버려. 뭐를? What is measurable? 측량되어질 수 있는 것. For what is meaningful? 뭔가 의미 있는 것에 측량할 수 있는 것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 측량화를 시켜버리다 보니까 뭔가 의미 있는 것에다가 거기에다가 뭔가 수치를 적용시켜버리는 거야. 측정 가능한 것을 대체시켜버리는 거지. Substitute A for B 하게 되면 A를 B로 대체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쌤이 해석을 잘못했어. 미안. A를 B로 대체하는 거니까 측량 가능한 것들을 어떻게 의미 있는 것으로 다 대체해버리는 거야. 저건 측량이 안 돼? 의미 없어. 측량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걸 초래하게 되는 거죠. As the saying goes,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Not everything that counts. count는 matters의 의미죠. 중요하다.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모든 것들이 그렇죠.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세워질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 이제 카운트가 세다란 뜻도 있고 중요하다란 뜻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세워지는 것도 아니며 not everything that can be counted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중요한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운트가 지금 수동태로 쓰여졌다라는 건 얘가 타동사이라는 얘기니까 무엇을 세다라는 능동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카운트가 저렇게 단독적으로 혼자 쓰이게 되면 자동사로 쓰였다는 얘기니까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똑같은 카운트라는 단어지만 수동태로 쓰였냐 능동태로 쓰였냐에 따라서 의미가 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다? 우리가 측량 쪽으로만 가다 보면 우리가 진짜 중요시 여기는 목표에 떨어지게 돼. 그리고 그 측량 방법이 완벽하지도 않고 나쁘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해 버리잖아. 그리고 우리가 거기까지가 여기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 프로세스의 문제는 뭐야? 기술자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이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아니, 중요한 거라고 해서 다 셀 수 있는 게 아니고, 즉 측량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측량되어질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꼭 측량되어지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문은 난도도 좀 어렵고 해석도 좀 어려우니까 꼭 좀 정량화에 대한 이야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5번. We are the only species. 우리는 유일한 종입니다. That seasons its food. 자기의 음식에다가 season은 양념을 하다라는 뜻이 있지. 우리 무슨 음식에 seasoning 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seasoning 한다? 양념 뿌린다. 음식에다 양념을 치는 유일한 종입니다. 의도적으로 altering, 바꾸면서 A를 with B로 highly flavored plant parts we call the herbs. 아주 매우 맛이 나는 식물의 한 부분과 함께 바꿈으로써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우리가 허브라고 부르는 참고로 우리 오형식 동사 콜은 우리가 랭크 시간에도 많이 다뤘던 동사야. 콜의 완전한 문장이 되려면 명사가 몇 개? 2개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앞에 명사를 뒤에 명사라고 부르다라는 뜻인데 명사가 하나 나왔다라는 건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뒤에 하나 있는 명사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브라고 부르는 아주 맛이 나는 그 식물의 한 부분과 함께 그 음식을 바꿈으로써 and 그리고 spices, spice도 우리가 양념이란 뜻이죠. 그죠? 이런 걸 바꿈으로써 It's quite possible. 꽤나 가능합니다. 뭐가? 우리의 취향 for spices. 이런 양념들에 대한 우리의 취향이 has an evolutionary root. root가 무슨 뜻이야? 뿌리란 뜻이잖아. 여기 목적어죠. 우리의 양념에 대한 취향이 뭘 갖고 있어? 진화론적 뿌리를 갖고 있대. 이 얘기는 즉슨 뭐야?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 꽤나 가능한 일입니다. 즉, 많은 양념들이 have antibacterial properties, antibacterial,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무찌르는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 양념을 왜 쳤냐? 맛있게 먹으려고가 아니라 박테리아 없애려고 처음 시작했던 거야. 즉, 다시 말해 사실은 흔한 시즈닝, 뭐와 같은 뭐 마늘이나 양파나 오레가노 뭐 이런 것들과 같은 흔한 양념들은 억제합니다. 뭐를요? 거의 모든 박테리아 테스티드 실험된 거의 모든 박테리아의 성장을 다 어떻게 시켜버려? 억제시켜버리는 거야. 아, 그럼 양념의 시초가 맛이 아니라 뭐였다? 박테리아 억제였구나. And 그리고요, the cultures that, 문화는요, 어떤 문화요? Make heaviest use of spices. 양념을 heaviest하게 사용하는 거야. 많이 사용한다가 되겠지, 그치? make use가 사용하다는 뜻이니까 얘 지금 명사로 쓰인 거야, use는. make use, 사용하다, heaviest use, 많이 사용하다. 양념을 많이 사용하는 문화. 즉, think of 가령 갈릭이나 블랙 페퍼, 후추 같은 거, 타이푸드 같은, 그치? 요런 데에서의 문화는 생각합니다. 뭐? 갈릭과 블랙 페퍼. of 타이푸드라고. 또 진저는 생강이죠. 생강이나 고수, 인디아라고 생각하고. 칠리 페퍼는 of 멕시코라고 생각하는. 그치? 아, 미안. 가령 이런 것들을, 짝대기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앞에 있는 문화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본동사 여기 있죠. 많은 양념을 사용하는 뭐 타이푸드의 어떤 갈릭이나 가령이라는 뜻이야. 예시로 드는 가령 타이푸드의 어떤 마늘이나 후추, 그 다음에 인도 음식의 어떤 생강이나 고수, 멕시코 음식의 어떤 칠리페퍼. 얘도 뭐 후추죠, 그렇죠? 후추가 아니라 그 뭐죠? 고추, 매운 고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어? 따뜻한 기후로부터 오게 되었는데 그 따뜻한 기후에서 관계 부사가 되는 거죠. 그 따뜻한 기후에서 박테리아의 스포일리지가 is vigorous, 가장 큰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스포일이 망치다라는 뜻인데 스포일리지 하면은 음식이 스포일리지 하면 뭐야? 상하는 거야, 상하는 거. 그러니까 음식의 손상, 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그런 어떤 따뜻한 기후로부터 이런 양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In contrast, 그러면 추운 지방 얘기도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In contrast, 반면에 the most lightly, 가장 가볍게 양념을 친 요리법, cuisines, 어디 있어? 가장 가볍게 양념을 친 요리법, 즉 가령 those Scandinavia of Northern Europe,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어떤 이런 북부 유럽 쪽과 같은 그런 요리법들을 얘기하는 거야. cuisines, those로 받아야겠죠. 얘네들은 from 어디서? cooler climate, 좀 선선한 추운 지방 같은 데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따뜻한 기후의 날씨에 사람들일수록 양념이 더 많이 채워져 있다. 그치? 양념의 우리나라 음식도 양념의 끝판왕이 김치죠, 김치. 그치? 배추를 절여가지고 절인 거에 물기를 빼서 어떻게? 거기에다가 막 고춧가루, 마늘, 파 막 다 집어넣죠. 그죠? 우리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attention to favor, 맛 쪽으로의 어떤 관심이, 우리의 독특하게 인간의 어떤 관심, 우리만 가지고 있는 관심, 맛에 대한 관심. 즉 이런 경우는 flavor of spices, 양념이라는 것의 맛의 경우에서는 turns out, 판명되어졌어요. 뭐 했다고? 했다라고 판명되어졌어요. have a reason as a matter of life and death. 아, 이게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일어났었다라고 지금 판명되어지고 있어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버에 대한 관심은 뭐라고 판명되었다? 삶과 죽음의 문제였었다. 그거로서 일으켜졌었다라고 지금 판명되어졌습니다. 얘 턴스의 시제가 현재잖아? 얘 시제는 뭐야? 과거입니다.
이걸로 바꿀 수 있겠어? 어법 문제, 이거 지금 서술형도 이거 서술형 패턴인데 어법 문제로서 생각은 해주셔야 되겠죠? 대디아라고 판명되어졌다. 그럼 대절의 주어 동사를 한번 써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 주어가 누구야? 여기죠, 여기. 맛에 대한 관심이 얘를 대절의 본동사로 써야 돼. To have a reason을. 뭘로 써야 돼? arose. 맞죠? arose as 삶과 죽음의 문제. matter of death and life. 그치? 이렇게 체크가 되셔야 돼. 얘와 얘의 수일치 체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요. 넘어가서 6지문에 대한 거 테스트하도록 합시다.